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 이 조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의 이유로 이 주요 범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다툼의 여지라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보통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고 네. 다시 말해서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다면 이게 범죄가 성립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영장을 그러니까 발부하는 판사 입장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검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내지 검찰이 잡고 있는 혐의점에 대한 어떤 입증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중요 범죄로 특정을 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 여기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동생을 검찰이 겨냥했던 주요한 이유는 조국 장관 부부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로 지금 설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이건 검찰 수사가 지금 뭔가 부실한 것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혐의에 대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설명한 대로인데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특히 이제 허위 소송, 그 위장유언을 했느냐, 그다음에 그 전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그 하지도 않은 공사를 아니면 그 실제하지 않는 채권을 넘겨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거기 때문에 다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것이 다른 중요한 지금 이미 드러난 증거인멸 그다음에 범인 도피 혐의 여러 가지 혐의에 비춰볼 때 과연 구속영장 기각할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초점을 하나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국 장관의 동생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건의 전체 분류해서 근데 조국 장관의 동생에 우리가 그러니까 초점을 두는 이유는 조국 장관 동생의 어떤 만약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한 행위와 조국 장관과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에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 범죄로 배임,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성립 여부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소명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조국 장관에게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수사가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 해석의 문제고 그 이를테면 지금 구속영장 물론 맞아요. 이게 조국 장관으로까지 비유할 수 있는 것이냐. 특히 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그 교수가 그 재단 이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어떤 그 비리 혐의가 뚜렷이 드러난다면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중요 혐의인 것은 맞으나 구속영장만 놓고 본다면 우선은 이제 지금 좀 이따 저희가 얘기했지만 명재관 판사 본인에 대한 어떤 그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아주 명백한 증거인멸 그 교사를 해서 해외로 도피까지 시켰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2명의 종범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구속이 됐어요.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갈라서 얘기를 하는 물론 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거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으나 나머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일단 격가지니까 논의를 아니 격가지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모든 거를 조국 장관과의 상관성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상관성은 분명히 좋지만 논점을 그것이 구속영장에 놓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발부하느냐 말씀하자는 안 발부하느냐의 결정적 사유는 다른 데 더 있다는 거예요. 왜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그 지금 우선은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을 이미 지시한 정황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웅동학원에 있는 서류들 없애라. 그다음에 2명을 또 해외로 도망가 있으라까지 했어. 그리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미 종범 2명은 돈을 준 사람 이것도 별로 전례 없는 일이에요. 종범 2명은 돈을 줬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구속을 안 해. 그리고 이 영장 기각 사유에 지금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례적인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초범이라는 것. 그다음에 둘째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다는 거. 근데 이것은 재판부가 이를테면 집행유예 선고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붙이지만 영장 기각 사유에다 이런 걸 붙이는 일은 법조계의 관리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명재관 판사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이 여기에 대해 또 정치권은 또 갈렸죠.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한국당 이장수 대변인은요.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뭐 조장을 일궈 수사에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어떤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당 대변인의 그 멘트를 이렇게 준 거 정밀히 봤더니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결국은 이것도 뭐 황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수혜자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수혜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거를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기 표현에 이미 이것이 얼마나 그 일방적인 이야기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각 사유 중에는 다시 말해서 기각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인데 예. 한국당 대변인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인 것만을 뽑아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몰아가면서 수혜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다. 요점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이 대한민국이 갈라진 나라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뭐냐? 이 처음 시작부터가 이를테면 지난번 적폐청산 수사할 때 여권에서 그 영장 기각될 때마다 얼마나 비난을 퍼붓어요. 뭐 양승태 키즈다, 양승태 심지어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명재관 판사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바로 똑같이 지금 되돌아가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저도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정치권에서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 나올 때마다 옳으니 잘하니 뭐 옳은 판결이니 뭐 훌륭한 판결이니 이 자체가 벌써 아니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 프레임에 얽혀서 분열된 나라라는 것. 아니, 그리고 전 거기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동의 안 한다고 왜냐하면 분열된 아니 지금 겁니까?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또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고정관념이 있냐면 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회적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는 거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토론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해야죠. 도주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하지만 법원의 판결의 정합성에 비춰볼 때 이런 건 좀 이런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 또 공론회장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기각을 했냐 받아들였냐를 가지고 원래 그러냐 저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비판과 비평과 평론의 정합성 네. 얼마나 그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논평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모두에 얘기한 그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는 법리적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지금 영장 한국당 대변인 논평 제가 그 말씀드리는 얘기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뭐 한국당 대변인 뭐 비판을 했기 때문에 뭐 좋아요. 뭐 그 나는 이런 코멘트 자체를 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 코멘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이거야말로 정치적 해석이에요. 부족한 보완해서 영장 재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도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무리한 수사는 건 자기 생각이고 그런 코멘트가 그야말로 주관적이고 정치적 코멘트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요. 논평인데 문제는 자기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을 담는 근거를 우리가 넣느냐. 법원 판결에 이거죠. 사사건건 논리적인 이렇게 부분은. 정치권이 나서서 콩이니 파치니 하는 자체가 이 네. 잘못된 정치 문화인데 그 시발점이 바로 네, 조금 전에 이제 단초를 제공한 여권에 있다는 거예요.